콧볼이 어디 있나요? 저기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네.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을 한껏 받고 계시는 분이다. 네. 일어서세요. 좋은 말로 할 때. 야, 그래도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예쁘게 잘 사랑해주세요. 네, 좀 받으시면 됩니다. 네. 자, 계좌번호 불러드릴게요. 입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농담이고 많은 분들이 또 부러워하시네요. 네. 자, 그렇다면 지금도 조금 전에 몰디브를 또 네. 계획으로 이렇게 가신 것도 있고 네, 또 네. 여행을 쭉 갔다 오셨고 지금 이제 또 잠깐 쉬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 네. 또 앞으로 또 여행 계획이 있을 거예요. 그 본인이 또 기획들을 하거나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또 생각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올해 목표가 열심히 살지 말자거든요. 그냥 돈 생각하지 말고 나가자. 네, 비행기가 너무 비싸서 고민이긴 한데 나가자. 네. 나 나중에 후회할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놀러 다니려고 해가지고 투어도 많이 하려고 하고. 왜냐면 많은 분들이 코로나 이후에 여행을 되게 많이 걱정하시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자유여행보다는 좀 세미 패키지 느낌으로 해서 어쨌든 같이 책임져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서 투어를 먼저 하면 한번 나가봤던 사람이 또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여행 시장을 좀 붕업시키기 위해서 저희랑 먼저 갔다가 또 다음에 자유여행 가실 수 있도록 투어도 많이 하려고 해서. 그러면 그 투어를 또 기획으로 해서 같이 간다는 건가요? 네, 제가 기획을 해서 이제 모두 투어랑 같이 모두 투어랑 저랑 가이드님, 인솔자님 해가지고 독자님들이랑 가는 거거든요. 이야, 여러분들 갑자기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같이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네요. 아니요, 제가 너무 감사하죠. 와주신다면. 네. 되게 재밌게 이렇게 뭔가 멀리서 보는 청춘요리가 아니고 그냥 인간 원요리로 뭐 유리 동생이든 유리 언니든 친구든 정말 편안하게 노는 느낌으로 가고 있고. 그래서 다음 여행이 또 몽골 투어를 또 60분에 독자님과 가서 몽골 가고 싶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야, 우리 여기 계시는 분 중에서도 또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잖아요. 이미 마감이 돼가지고. 마감됐어요. 죄송합니다. 마감됐습니다. 제가 9월달 예상하고 있는 건 제 여행은 그냥 가고 싶을 때 가려고 하고 있고 투어는 발리를 예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기회가 되신다면 같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에 이제 몽골이고 기획전으로 이렇게 갈 때는 발리로. 네, 그 사이에 아마 태국이랑 몰디브를 한 번 더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짜 주구장창 가시네요. 와, 부럽다. 남편이 제가 집에 없는 걸 더 좋아하더라고요. 모든 남자들 조용히 있으세요. 우리의 비밀을 들키면 안 돼. 제가 가면 남편 엄청 그래 유리야 잘 갔다 와 하다가 뒷모습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집에 들어가는 게. 저도 못 느끼겠는데 이 TV에서 본 것 같아요. 네. 이상화하고 강남. TV 한 번 나왔죠. 이상화가 올림픽 때문에 이렇게 쭉 했을 때 강남이 먹을 거 먹고 할까 하고 이렇게 많은 노는 모습을 이렇게 보였는데 몽골. 사실 저도 외국을 갈 기회는 있었어요. 예전에는 이 백화점 VIP 고객들이라든지 이 보험회사에서 이렇게 기획으로 여행을 갔을 때 저도 이제 축제하고 회사 때문에 가고 또 한복을 또 알리기 위해서 한 번 또 제가 축제 갔었고 몽골은 또 이제 무예 마스터십이라고 또 축제가 있어요. 세계 무예 마스터십이라고 해서 세계 각국의 무예를 이렇게 보여주고 하거든요. 몽골 초청을 받았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가셨구나. 철저히 한이 되더라고요. 공짜로 가는데 내가. 공짜로 갈 수 있었는데 내가 지금. 또 기회가 오지 않을까요? 네. 근데 사실은 자유여행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 그쪽에 스케줄을 맞춰서 여행을 짜려고 하면 못 짜잖아요. 네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공짜 좋아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여행 가실 때 여러분들 돈 내고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을 찾아가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게 마음이 좀 편하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러니까 좀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뭐 혼자 가는 게 두렵거나 아니면 맞아요. 시간이 많이 없으신 분들은 패키지가 오히려 더 조금 걱정 덜하고 다 알아서 해주고 짜여져 있으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다만 나는 좀 억압받는 걸 싫어하고 자유로운 걸 원하고 내가 가고 싶은 데를 가고 싶다 하지만 책임도 내가 질 수 있다 하신다면 자유여행을 가시는 것 같아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남이 여행 갔을 때 이렇다 저렇다 이 말을 듣고 따라갔다가 또 후회하시는 분들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을 하셔서 그 여행을 즐기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야, 어쨌든 저도 한번 따라가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여러분도 그 마음이시죠?
이 혼자 가는 것보다 마음 맞는 사람,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조금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여행 갔을 때 좀 조금 더 편안하게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자, 그렇다면 그 이야기를 좀 들었고 네. 이번에는 또 일에 대해서 네. 한번 넘어가 볼게요. 우리는 또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라서 맞아요. 지금 어차피 작가님이시고 글을 쓰시는 분이시는데 우리 집필 중이신 책에 대해서 많은 분들에게 조금 알려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네, 제가 작년 1월에 이제 유럽 예약이라는 신간을 냈었는데 그 책이 코로나 시기에 되게 힘들었던 마음을 표현했던 책이었는데 지금 다시 그게 조금 뚫렸잖아요. 그 그리움만 썼던 책보다는 새로운 책을 또 내고 싶어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다가 최근에 신간을 계약을 했거든요. 그 에디터님이 저한테 여행을 하면서 이제 전업으로 여행 작가를 하는 사람 중에 여행을 정말 좋아하지만 글을 또 놓지 않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그 편집자님 보시기에는 너무 사진으로만 소비가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게 좀 안타까워서 글만 있는 책을 한번 내보자. 제가 항상 책에 제가 찍은 사진들을 같이 냈었는데 아마 이번 신간은 글만 있는 책이 될 것 같고요. 여행 에세이는 아니고 인간 원유리의 삶에 대한 글을 아마 적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적고 있는데 세상에 오래 나오면 좋겠는데 적다 보니 이게 글이라는 게 뭔가 마음을 구석탱이까지 내몰아야 써지는데 지금 막 코로나도 풀리고 여행을 나가다 보니까 마음이 너무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글을 쓰려고 하면 너무 그냥 즐거운 거밖에 안 나와서 오래 쓸 수 있을까 고민이 되긴 하지만 일단 열심히 쓰고 있고요.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가까운 여행 작가 원유리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 에세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글에 대해서 이야기 해주셨는데 이 본인이 글을 쓰실 때 네.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어떤 전달력이라든지 생각하는 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제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독자님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어려운 글을 쓰지 말자입니다. 그래서 절대 누군가 읽었을 때 여행 에세이라는 건 내가 떠나고 싶고 마음이 좀 힐링하고 싶고 편안해지고 싶고 또 그리워하고 싶고 이런 마음으로 보게 되는 책인데 그게 너무 어렵다면 책을 덮어버릴 것 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편안한 문체로 쓰자라는 거 그리고 절대적으로 솔직하게 쓰자. 그래서 그런 면에 좀 집중을 하면서 글을 쓰는 것 같고 또 중요한 건 이 독자님들이 글을 읽었을 때 그 곳으로 데려가 줄 수 있는 글을 쓰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말을 할 때도 그렇고 글을 쓸 때도 그렇고 거기에 진정성이 없으면 사람들이 이 책을 읽어도 그냥 이 사람 여행 갔다 온 여행기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독자님들이 갔다 오셨든 혹은 가고 싶은 나라든 그 곳으로 함께 우리가 떠나서 글 속에서 같이 여행을 하는 느낌으로 읽어주셨으면 좋겠다. 그 마음으로 글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훌쩍 그 책을 읽다가 갑자기 여행 떠날 수 있는 그 느낌. 네네네. 제가 사실은 저는 이제 운동을 했었어요. 네. 태권도로 제가 선수를 이제 중학교 대표로 시범단을 하다가 네. 이제 부상으로 인해서 이제 그만두고 예전에는 운동하는 사람들 공부를 거의 안 했잖아요. 또 운동에 집중하셔야 되니까. 고맙습니다. 그렇게 네. 생각해 주셔서. 왜 웃으세요? 그래도 중단을 했습니다. 그렇게 운동을 하다가 실패를 하고 난 다음에 좌절이 오잖아요. 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공부를 잘한 것도 아니고 딱 맨 중간이었어요. 네. 그래서 아예 실업계를 가버렸어요, 고등학교 때. 그러면서 돌파구를 너무 찾고 싶은 거예요. 네. 그때 제가 또 음악을 했어요. 음악을 하고 대학교도 음악을 전공을 했고 고등학교 때까지. 그때에 제가 운동에 실패하고 혼자서 가방 메고 여행을 갔어요. 네네네. 진짜 부모님이 어떻게 보면 부모님은 너는 이마 중학교 때 가출했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나는 여행이라고 생각했는데 네. 부모님은 어리니까 네. 말도 없이 편지만 써놓고 갔다 보니까 가출이라고 생각을 하시나 봐요. 왜냐하면 운동을 실패하고 좌절을 했는 아들을 보니까 많이 가슴이 아프셨겠죠. 네. 그래서 나는 여행 간다고 갔는데 이틀 만에 잡혀서 끌려왔어요. 근데 잊지 못해. 그 이틀간이 운동만 하고 미친 듯이 땀 흘리고 하다가 네. 산을 이렇게 쑥 돌고 그리고 강, 바다, 계곡에도 한번 들어가보고 이랬을 때 내가 왜 좌절을 해야 되지? 이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서
놀러 다니는 걸 좋아했어요. 네. 그러면서 저도 직업이 갑자기 MC로 되면서 제가 19살 때부터 일을 시작했어요. 19살 때부터 일을 시작하면서 그때 이런 스피커들 막 나르고 이랬거든요. 네. 근데 제일 좋았던 게 일도 하면서 다른 지역을 갈 수 있어서 돈도 벌고 나는 이렇게 해보자 하면서 MC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네. 쉽지 않은 결정일 수도 있어요. 여행 간다라는 게. 그래서 그런 느낌 아닌 느낌을 조금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 여행이 나를 변화시킬 수도 있지만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여행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아, 그쵸. 네. 여러분들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국외로 나는 꼭 가보고 싶은 곳이 많으실 거예요. 네, 그죠? 그래서 이제 코로나도 이제 끝났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이제 살짝 5초의 시간을 드릴게요. 내가 가고 싶은 나라, 내가 가고 싶은 곳을 한번 눈을 감고 상상을 해보는 시간. 5초간 시작. 눈을 감고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너무 서로 민망한데? 어떻게 올해 안에 여행 갈 수 있겠어요? 이게 제가 여행 가면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22살 이제 첫 세계여행 할 때부터 어떻게 했냐면 아르바이트 할 때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때 눈을 꽉 감고 창고에 울면서 눈을 감고 내가 다시 눈을 떴을 때 내 눈앞에 에펠탑이 있을 거야라는 그 마음을 항상 갖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 에펠탑 앞에 가서 진짜 다시 눈을 감고 나는 그 창고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눈을 떴는데 그 에펠탑이 눈에 있을 때 그 짜릿함이 엄청 컸어요. 22살 때. 근데 그 행동을 지금도 저는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여러분이랑 같이 눈을 감았을 때 저는 멕시코의 앙헬리타라는 곳을 상상을 했거든요. 거기가 이제 세노테 밑은 30m 그 세노테 아래에 있는 숲 같은 곳인데 거길 갔을 때 제가 너무너무 충격과 황홀감을 받아서 다시 꼭 한번 가보고 싶다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눈을 감고 앙헬리타를 생각했는데 올해 언젠가 다시 그곳에 가서 눈을 감아서 여기로 데려왔다가 다시 앙헬리타에서 진짜 눈을 뜨는 그런 걸 해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방금 생각하신 곳을 뭐 올해나 내년이나 상황이 되실 때 여행 가셔서 꼭 이 지금을 생각하시고 또다시 거기 가서 진짜로 눈을 떠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요. 왜냐면 우리 꿈은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눈 감고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라고. 네, 그래야지 마음이라도 편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계속 사진 보고 조금 야구르잖아. 우리는 못 갔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상상만이라도 조금 그 찰나의 5초 동안 행복감을 느끼시라고 그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자, 진짜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저도 한 2년, 3년 동안 이 무대에 올라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정말 이 꽉 깨물고 버텼거든요. 수입이 없으니까 정말 버티기 힘들었는데 조금 여행을 중독성 있게 다니셨잖아요. 어떻게 보면 버티는데 어떻게 버텼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못 버텼어요. 그러면 좌절 모드로? 지금도 이겨내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냥 나는 그냥 못 버틴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 코로나가 발리에 있을 때 코로나가 터져서 가족들이 집에 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모든 가족이 남편도 집에 있고 모든 가족이 한국에 있는데 나 혼자 살겠다고 외국에 있는 것도 말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국이 제일 심할 때 제가 들어왔거든요. 3월 초 중순에 들어와서 처음엔 이렇게 생각했어요. 18년, 19년 제가 정말 바쁘게 살아서 한국에 한 달도 채 안 있었거든요. 막 출장도 많고 여행도 자주 나가고 그래가지고 그랬기 때문에 좀 쉬자, 주어진 휴식이다 생각하고 기쁘게 처음엔 쉬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이게 끝나지 않고 점점 늘어나니까 매일매일 아침에 눈 뜨는 게 괴로운 거예요. 첫 번째로는 아침마다 1년 내내 정해져 있던 행사가 취소되는 뭐 강연이든 출장이든 뭐 책이든 모든 것들이 취소 전화들이 엄청 많이 와서 나중에는 무서운 거예요. 전화 벨소리가 너무너무 듣기 싫고 전화를 진동으로 바꿔놨더니 또 진동 소리가 막 들릴 때부터 심장이 막 너무 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너무 1년 동안은
아무것도 못했어요. 사실 일도 없었지만 일이 들어와도 할 수도 없었어요. 다 힘든 시국에 나 혼자 여행에 일한다 해서 여행 가가지고 사진 찍고 이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행 일이 들어와도 저는 하지 못했고 1년 동안 그냥 집에서 통장 비우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마음과 함께 통장까지 비우는. 네, 돈을 벌 수가 없었어요. 그쵸. 뭐 예를 들면 생각만 해도 좀 아찔한데 끔찍하죠. 네, 다시 네, 생각을 근데 해보니까. 누구나 다 힘들어하니까 네. 어디다 힘들다고 얘기도 못 하겠는 거예요. 엄마한테도 한 번도 힘들다고 얘기해 본 적도 없고 그냥 꾹 참고 살았는데 이제 개인적으로도 힘든 게 많은 시기였고 뭐 일도 그렇고 뭐 인간관계도 그렇고 뭐 주위 사람들도 그렇고 굉장히 다들 다 여행업 쪽에 일하시는 분들이 다 힘들고 침체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돈을 못 벌고 일을 못하는 게 슬픈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느꼈던 내가 사랑하는 그 여행의 모든 것이 마지막이 됐을까봐 내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시는 만나지 못할까봐 그 순간들을 그게 너무 끔찍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1년쯤 됐을 때 제가 대구에 강연을 한번 갔다가 강연도 거의 없었는데 그때 갔다가 그냥 집을 돌아오는데 강연을 가서도 내가 떠나지 못하니까 좋은 기운을 사람들에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가서 그냥 나도 울 때도 있었고 저도 너무 힘들어요. 이 말을 못하겠어요. 이런 얘기를 할 때도 있었고 독자님들이랑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기차를 타러 가는데 기차가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아 저기 뛰어들면 되겠다. 내가 뛰어들면 이 걱정할 필요 없잖아. 딱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더 살고 싶고 안 살고 싶고 이 생각이 아니라 힘들고 안 힘들고가 아니라 그냥 이 우울감을 여기 뛰어들면 없어지겠네? 아무 생각도 안 나겠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조금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잘못됐구나고 느꼈지만 어떻게 다들 힘들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선셋을 되게 좋아해요. 해지는 걸. 그래서 집에서 제가 엄청 빽빽한 아파트에 사는데 우리 베란다도 아니라 집에서 보면은 요만큼 해지는 게 보이거든요. 그 해지는 것도 매일매일 그냥 집에서 보고 있을 정도로 좋아하는데 하루는 집을 이렇게 걸어가다가 선셋이 너무 예쁘게 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있는데 갑자기 정신이 확 하고 차려지면서 내가 이 선셋을 보고 있는데도 즐겁지가 않고 뭔가 좋은 기분이 안 드는 거예요. 아무 느낌이 없는 거예요. 언제 해가지고 또 언제 내일이 될까 이런 생각? 그래서 그때 진짜 심각하구나. 내가 좋아하는 거 하나만큼은 정확한 사람이었는데 그게 다 사라져버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을 찾았어요. 병원을 가서 정신과 가가지고 상담을 정말 오래오래 많이 했고 그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마음속에 어린 유리가 너무너무 많이 울고 있는데 스스로 자꾸 부정하니까 달래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린 유리가 어디에서 울고 있는지도 나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통해서 내가 바로 그 친구를 어린 아이를 달래줄 수는 없지만 그 어린 유리가 어디에서 혼자 어떻게 울고 있는지 손전등을 켤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상담을 또 오래 받으면서 컨트롤을 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 변한 삶을 부정하고 있었구나.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나는 그래 존버하면 될 거야 라는 억지로 합리화를 하면서 부정하고 있었구나. 그러면 세상이 이렇게 빨리 변하는데 내가 안 변하면 내 세상은 변하지 않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때부터는 2021년부터는 뭐라도 해보자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게 가지고 있는 게 사진이랑 글이잖아요. 그 랜선 여행처럼 이제 옛날에 갔던 곳들을 정리해서 뭐 콘텐츠를 만들거나 그리고 글을 쓰는 걸 조금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비하인드 원율이라고 해서 메일링 서비스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책 원고에 실을 수 없었던 얘기들이나 진짜 말하고 싶었는데 출장이었기 때문에 못 말한 이야기들, 비하인드들, 에피소드들 이런 것들을 솔직하게 얘기하는 이제 구독 서비스를 시작해서 그거를 시작했죠. 네. 그래서 할 수 있는 걸 조금씩 해봤던 것 같아요. 네. 그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또 힘든 건 사실이었고 네. 또 버티신 분도 있고 그냥 자포자기 하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네, 근데 어쨌든 우리는 지금 계시는 분들은 버텨냈고 또 글로써 많은 분들에게 또 위로를 줬을 거예요. 그렇죠?
또 눈물이 글썽글썽 하시는 것 같은데 위로의 박수 한번 크게 한번 보내주시면 참 괜찮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또 활동을 열심히 하면서 또 우리 독자님들한테 또 그쵸. 많은 사랑을 또 나눠주셔야죠. 네. 그게 저의 힘입니다. 그러면 이제 분위기를 좀 바꿔서 네. 자 이제 우리 당장 여행을 간다고 생각하고 네. 이 시국에 여행을 떠난다.